오늘 6월 모의고사가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3회에 걸쳐서 육모 분석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좀 했고 저번 시간에는 문학 위주로 했고 오늘 남은 독서 지문 2개까지 하면 이번 6월 모의고사 나온 독서 문학 세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과제가 진도가 끝났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오늘부터는 과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적중 모의고사 2회분과 오늘 배우게 될 독서 지문 변형 문제가 나가니까 화요일까지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 쌤들이 상의하에서 그 모의고사 나오는 범위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기다립시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근데 보내야 되는 거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안 보내주시면 전부 다 넣어야 되니까요. 편할 대로 하세요. 4명 부탁드립니다. 비금친 애들이요. 근데 애가 안 할 거라 하면 안할 거. 문학 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오늘 독서 지문 2개 마무리합시다. 이쪽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신 프린트요. 법의 효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이 1문단의 구조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의로 시작해요. 정의로. 한번 볼래요? 법의 효력이란 하고 시작하고 이 법의 효력이 지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법의 효력 자체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글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법의 효력. 네, 선생님. 주식이 그냥 밖에 두셔도 돼요. 법의 효력이란 하고 설명했으니까 이건 정의예요. 정의.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빨리 따라와봐.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 자,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되냐면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실현되는 힘.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비 왔어. 야, 우산을 들고 다녀. 비 그쳤지 않아 지금? 늦었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저러면. 그래 건강이 맞지? 그래 그거면 됐어. 자, 여러분들 법의 효력이 있으려면 뭐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야, 왜 벌써 실용성이 나와? 실효성과 타당성이요. 그러니까 1문단에서 캐치할 거는 바로 타당성과 실효성이에요. 이놈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무엇일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입니다. 이때 타당성이란, 보세요.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자, 타당성은 바로 자격입니다. 자격에 주목해 주시면 돼요. 뭐 구속력, 정당한 이런 거 생각보다 안 중요하고요. 정당한 자격, 거기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제공할 지식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격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강생이라는 자격이 있고요. 각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에만 자격이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도 자격이 부여돼요. 자, 근데 이 법이 정당하게 여기 가져가세요. 정당하게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거를 따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아직 안 끝났죠?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는 경우 타당성이 있다. 자, 타당성 정리합시다. 두 가지 나왔어요. 타당성의 조건. 뭐 있었죠? 지금 뭐와 뭐가 일치해야 돼?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게 일치해야 돼요.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 그리고 법이 생각하는 정의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 주목하면 되냐? 국민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 말하는 정의, 참고로 아까 글의 전개 방식의 정의가 아니라 이 정의는 저스티스, 정의의 사도 할 때 그 정의입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 법에 들어있는가, 그대로 들어있는가, 이걸 따지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거는 별로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법은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타당성 조건 두 번째, 적법한 절차. 보셨나요? 절차가 적법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이 적법이 뭐죠? 법에 적합해야 돼요.
법을 어기지 않은 절차로 이 법이 형성되어야 타당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타당성을 만족시킨대요. 됐을까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까먹으면 안 돼요. 이 타당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타당성과 이제 다음 실효성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대요. 됐을까요? 효력은 뭐였죠?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실현하는 힘이라고 했어. 됐지? 자, 문제. 바로 OX 해봐. 타당성과 실효성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아니야? X예요. 왜 X야? 뭐라고요?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다시 물어볼게. 타당성과 실효성,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한 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방금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잘했다고 했는데 뭘 또 끄덕끄덕이야. 왜 X인지 생각해봐요. 이 지문에서는 법과 법의 효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은 법이고요. 법의 효력은 힘이에요. 자, 김봉수 존재하죠? 여러분들 김봉수랑 저기 김영배랑 80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영배, 고마워. 근데 아마 영배가, 알았어. 내 밸런스가 잘못됐다. 자, 오수병하고 김영배하고 UFC 한 판 뜬다고 쳐봐요. 복싱으로 촥촥. 오수병 고함 스텝 막 이런 거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영배가 패배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한 명한테 걸어야 된대요. 어디다 걸래요? 이거는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영배한테 걸면 되죠. 영배 머리 잡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고. 자, 그러면 오수병은 지금 힘이 없는 거죠. 괜찮죠? 영배에 비해 힘이 없죠. 그러면 오수병은 없는 건가요? 없는 존재인가요? 오수병 없음 막 봉수야 하는데 막 안 들림 막 이러냐고. 그건 아니죠. 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계속 배우고 있는 거는 법이 아닙니다. 법의 효력입니다. 법이 실현하는 힘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으면 법은 없다. 법은 성립되지 않는다.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야? 효력,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수병은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개념이야. 됐지?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이걸 잘 봐. 실효성 갈게요. 읽어볼게. 세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자, 1문장 세 번째 줄 끝부분. 실효성이란, 이제 설명하네요.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여기다 체크. 강제력. 심플하네요. 실효성은 되게 심플합니다. 강제력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실효성이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됐어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실효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법은 없다가 아니야. 효력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더라도 법은 존재할 수 있다. 맞아, 아니야? 맞는 얘기. 왜 자꾸 절레절레야. 맞다고. 잘 들어 좀. 있어. 돼. 에이. 자, 우리 이번 시에 혹시 군사 독재 정권 이런 시 없었지? 혹시 나는 잘 모르는데 그 군인들이 총도 갖고 무기를 갖고 있잖아. 특히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이 총을 못 갖게 하잖아. 그럼 총은 군인만 갖고 있다고. 자, 이 군인의 지휘권자가 자기 부하들을 딱 데리고 총 다 무장시켜서 청와대로 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자,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네 아빠도 계시고.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에서 권력을 집행해. 그리고 법을 만들어. 이 법은 만들어졌어. 이 법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왜 효력이 없을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실효성은 있어요. 왜? 내 말을 어겨? 사용하면 참 된다고. 실효성은 있어. 뭐가 없어? 타당성이 없지. 정의가 국민들이 쟤들 뭐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국가를 운영해? 라고 하면 걔들이 만든 법은 실효성은 있지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 법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법은 존재하지만 효력이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법은 존재할 수 있어요. 실효성만 있어도. 하지만 효력이 없는 거죠. 됐을까요? 반대 상황도 있나요? 타당성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있어. 어떤 사례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자전거 팁 쳤으니까 자전거로 얘기해 줄까요? 자전거에 이 예시가 있습니다. 아시네요. 자전거 헬멧은 의무예요.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많은 국민들, 정확히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에 정확히는 행정부에서 한 건데 법이 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헬멧을 안 쓰면 불법이에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헬멧을 규격 이상의 헬멧을 쓰지 않으면 그건 위법, 불법이에요. 범법자가 돼요. 범죄자예요. 자, 그러면 벌금 얼마일까요? 징역은 얼마나 살까요? 벌금이 없습니다. 그럼 감옥 가는군요. 뭔가 슬슬 이상하지? 감옥 가지 않습니다. 이 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의무지만 안 지켜도 경찰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거 아니세요? 좀 이 정도가 다야 세상에. 자, 효력이 있어 없어? 없는 법.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효력이 없는 거 괜찮을까요? 자전거 헬멧? 그렇지. 좀 생각을 해봐. 내가 말하는 거 반은 낚시잖아. 실효성이 없으니까 효력이 없는 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두 가지를 합쳐야 바로 법의 효력이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1문단이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제 1문단 남은 거 읽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하면서 세 가지로 미치는 범위를 분류하면서 시작합니다. 됐죠? 이 법이 그러면 힘이 있어. 효력이 있는데 어디 범위까지 미칠 수 있나라고 그 범위를 설명하겠는데 세 가지 테마에서 설명하겠대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있었죠? 시간이요. 이 법의 효력이 어느 시간까지 작동하는가 그걸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 법은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법 만들 때마다 사실 원칙은 없고 법은 만들 때 시행일을 써놓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새해 1월 1일에 많이 하거나 6월 1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2분기 시작일 때 막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쓴 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만든 사람 마음이요? 아니 시작일을 이 법을 언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기입을 안 해놓은 법들이 있다고. 얘들은 그럼 언제 시작할까? 바로 시작 아니에요. 바로 시작? 언제부터 바로 시작? 이 사람이 이 법을 만들어볼까 할 때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오케이. 알려준다. 여러분들 알려주다가 영어로 뭐야? 알리다. announce. 또 공지하다. notice. 서지은요? 서운하다? surround. 다수의 대중들한테 포교라는 말 들어봤어요? 포가 전달하다, 퍼뜨리다는 뜻이야. 포교, 종교를 포교 이런 식으로 쓰거든. 자, 널리, 알리다. 이게 공포예요. 됐을까요? 알린 지 20일부터 시작이에요. 알려주고는 해야지. 근데 알려주자마자 시작하면 이거 치사하지. 이거 유치원 때 하는 거잖아. 이거 금 밟고 있는데 금 밟으면 너 범인 뭐 이거잖아. 뭐야 이 새끼. 그러니까 알린 다음에 20일 뒤에 시작입니다. 만약에 써 있으면 그 써 있는 날짜부터 하면 되고요. 이해됐을까요? 이 문단 첫 줄 보겠습니다.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부칙이 뭔지 알겠죠? 부가적으로 붙여놓은 시행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계속 읽을게요.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법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법은 공포하면
공포한 뒤 20일부터 이 법이 효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법이 효력이 시작되는 거야. 계속 갈게요. 그 다음은 폐지일이에요. 규정된 폐지일. 이건 써놓은 폐지일이야. 폐지일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된다. 이번에는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이 폐지되거나 혹은 폐지일이 써있는데 그 폐지일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대요. 이건 너무 상식적 얘기다. 법이 없어지니까 효력은 없어지는 거야.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근데 그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으면 무한으로 계속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무한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폐지일 있어요? 없죠. 언제까지? 일단 계속 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폐지를 안 써놓으면 계속 남아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랑 상충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보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대한민국은 사회공산주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만 잘리면 안 되지. 자, 사회공산주의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게 상충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의 법을 버리면 돼요. 아 잠깐만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가자 북으로 막 이렇게 된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문단 세 번째 줄 중간 보세요.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국법의 효력이 소멸된다. 여러분들 나라면 뭘로 낚시할 것 같아요? 나 뭘로 낚시할 것 같아? 박다희 씨 뭘로 낚시할 것 같아? 구법의 내용과 상충. 그렇지. 구법은 남아있어요. 구법은 남아있는데 뭐가 없어진 거야?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나라면. 근데 내가 안 내. 아무 의미 없는 말. 그 다음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법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행한 후에 발생한 사건에다가 이 법을 적용해야지, 시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다가 지금 새로 만든 법을 적용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걸 소급 금지라고 해요. 소급이 뭘 것 같아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법을 언제 사건, 과거, 현재, 미래 사건 중에 어디다 적용시키는 거야, 소급은? 과거. 아이, 뭐야. 아, 방금 설명했잖아. 오늘 법이 시행됐어요. 근데,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제가 요 앞을, 차는 이제 없지만, 차를 타고 제가 여기 규정속도 50km에 맞춰서 45km 운전해서 갔어요. 우웅 하고 갔어요. 자주 그랬지. 근데 어제 내가 그렇게 갔어. 자, 다음 주에 새로운 법이 시행됐어요. 뭐냐? 여기가 이제 50km가 아니야. 이제 30km야. 여기 학생 많아요. 여기 학원 많아요. 30km 합시다 해서 여기 30km 됐다 쳐봐. 그리고 나한테 똑똑똑 경찰이 와요. 저 과태료 내셔야겠어요. 그래서 왜요? 속도 위반하셨다고. 나 45km 달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오늘부터 30km예요. 나 저번 주에 40km 달렸는데요. 자, 뭐 한 거야? 현재 시행된 법을 과거, 현재, 미래 사건 중에 어느 사건에다가 지금 한 거냐고. 과거 사건에 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소급이라고 한다고. 이걸 소급. 지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야 금지야? 예,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워? 거기가 제일 따뜻한 자리인데. 여러분들 추우세요? 나도 살짝 더워서. 비 맞고 왔어요? 예. 또 늦었다고 뭐라고 하려를 걸 또 막아버리네. 어이, 너 왜 늦었어? 지금 영진이 앞에서 지금 비를 맞았다가 지금 되게 평소보다 좀 더 단정해 보이는 건 내 착각일까? 옷을 들고 다니는구나. 진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아이고 또 더 말을 못하겠네. 오늘 지각자한테
아무도 갈구지 못하겠네. 심 어딨어? 이 심이라도 갈고 가겠다. 심 뭐하니? 자, 됐을까요? 시간 범위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근데 이 소급이 왜 금지되는지는 알겠죠?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언제까지 소급할 건데 하면 옛날 사건 다 소급할 거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제 선조께서 제 27대 선조께서 과거 여기를 말을 타고 시속 41km 달리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약간 소급은 하면 안 되는 게 원칙. 너무 혼란스러워서 법이 시행된 다음에만 하는 게 원칙. 다만 그냥 팁을 알려주면 긍정적 소급은 해줍니다. 이 소급이 꼭 이렇게 형벌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지원금 제도 같은 것도 소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 이런 것도 있다 쳐봅시다. 그래서 이 난치병 국가적 사업으로 이거를 진료하고 초기 진료 비용은 모두 다 국가가 부담해주는 법이 통과됐다 쳐봐요. 자, 근데 저번 달에 그 병을 판정받아서 큰 비용을 내고 치료받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한 달 뒤에 시행된 법이니까 소급하면 안 돼요. 지원비 못 줘요. 네가 알아서 치료하셈이라고 하면 너무 좀 불쌍하죠. 한 달 뒤에 아프지 그랬어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급하면 국민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이런 건 소급하면 오히려 행복해지죠. 이런 행복 긍정 소급은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좀만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소급 기간을 정해놔요. 2년 전, 3년 안, 2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서 그 안에 이른 일은 뭐 적용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 이 문단 네 번째 줄 보세요. 이 문단 네 번째 줄 중간입니다. 법의 효력은 계속 갈게요.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급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에 적용하는 거야.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있다 쳐봐요. 그 사건에 대해서 구법의 효력이 남아있어. 옛날 법에 그 힘이 작동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그 힘 남아있는 거 잠깐 걷어내고 이 신법으로 대신해 합시다 라고 해줄 수 있대요. 언제 그럴까요? 범죄, 수사, 벌금 청구, 과징금 추징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냐? 범죄자가 있어요. 살인자야. 살인 공소시효 몇 년이야? 10년이야. 11년 전에 살인했어, 이 사람이. 11년이 지났어. 공소시효가 끝났네요.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한국 가서 마음대로 해도 나 사람 죽였지롱 해도 상관이 없게 되죠. 하지만 자, 실제로 이래요.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금 몇 년이게 현재? 15년. 폐지됐습니다. 몰랐냐? 당연히 없애야지. 이거 왜 있어? 평생 있어도 잡아야지. 옛날에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컴퓨터가 없잖아. 종이로 쌓아놔야 돼, 이 수사 기록을. 근데 이런 게 쌓이면 그냥 나라가 종이로 다 뒤집혀요. 근데 요즘엔 컴퓨터가 다 되잖아. 저장해 놓으면 되지. 데이터에다가. 나중에 수사 또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걸 없앴어요, 공소시효를. 그러면 이거는 소급할까 말까? 이거는 이 범죄자가 국법, 공소시효 10년이라는 옛날 법에 그 효력이 지금 적용된 거거든. 그래서 10년, 나 10년만 넘어가면 돼라고 했는데 그거를 새로운 법의 효력으로 대체한 거야. 그러면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보기 문제 있으니까 이따 보러 가고요. 자, 됐죠? 시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3문단 올게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법을 적용할 거야. 법의 힘을 사람에게 줄 건데 어디 사람까지, 어떤 사람까지 이제 이 효력을 미치게 하냐 이거거든요. 자, 여기선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미리 보고 갈게요.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 속은 소속입니다. 소속되다. 들어봤죠? 어디에 속한다, 들어간다, 포함된다. 그 속입니다. 자, 속인. 이 속은 참 속박할 때 묵다란 뜻의 속이에요. 미안.
사람에다가 묶어놓겠다 라는 뜻이고요. 속지는요 땅에다가 묶어놓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별건 아니고요. 네, 이겁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봉수? 그래, 김봉수. 한국인 김봉수. 심지어 일도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이야. 자, 미국에 갔어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가서 도박, 여태까지 모은 돈, 7,200만 원을 다 퍼부어요. 왕! 뭐, 땄을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자, 이 사람은 처벌할까 말까예요.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돌박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이런 해외 가면 얼마까지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썼어. 근데 라스베가스에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거기서 7천만 원을 쓰든 7천억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속지주의가 발동한다. 그럼 김봉수는 처벌할까 말까? 눈치챘어요? 땅, 미국 땅이었죠? 미국 땅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요. 속인주의를 한다면 이 사람의 국적에 따라서 그 국가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뭐가 원칙일까요? 맞아요. 일단 속인주의가 기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까봐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외교력이 어떤 나라인 것 같아? 일단 전 세계에서 제일 깡패 중에 하나를 보면 됩니다. 외교력만큼은. 다른 능력이 좀 후달리는 것도 있긴 한데 외교력만큼은 원래 원탑이었어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외교력이라는 거는 기준? 여러분들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북한은 안 돼요. 북한은 안 돼요. 거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 들고 있으면 헬로 하고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이게 2위인가 3위, 2위일 거야. 내가 알기로 2위로 알고 있어. 엄청 셉니다. 외력이 센다는 거는 상대를 팬다가 아니라 그거는 군사력이고요. 상대랑 얼만큼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는가, 얼만큼 인싸인가가 바로 외교력이에요. 군사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군사력도 세요. 얘를 좀 이따 가야 되거든. 강한 친구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력 깡패여서 자, 봐봐.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데 그래.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쳐보자. 그러면 이 베트남에서 잘못 저지른 이 한국인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디서 처벌하고 싶어? 자기 나라에서 처벌하고 싶겠지. 왜냐면 벌금도 그래야 자기들이 걷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뭘 명령해? 송환해달라고 그래. 속인주의 발동하고서 컴온 하고 갖고 오라고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이 사람 어디서 처벌받아요? 한국에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게 핵인싸라서 이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딴 나라에서 범죄 저지르면 송환 명령, 갖고 와요. 이렇게 하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가 처벌해요. 그래서 좀 인싸예요. 외교력이 인싸여서 좀 세요. 좀 세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 속인주의, 속지주의는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하는데 속지주의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솔직히 많이 해. 대부분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외국인도 우리나라든 자기 나라든 그냥 자기 법으로 일단 처리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이제 원래 그 범죄자의 원래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그 국가에서 걔는 좀 우리가 처벌하고 싶은데 좀 주면 안 돼라고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그 권도용이라고 루나코인이라고 알아요? 얘가 한 10조 해먹었거든? 전 세계로 사기를 쳐서. 그래서 어디서 잡았더라? 아일랜드인가 거기서 잡혔어요. 미국에서만 한 10조 해먹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사기꾼이야. 그래서 얘를 잡았어.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이 아일랜드 고생했어. 컴온. 갖고 왔다고. 근데 미국이 걔는 조금 니들이 처리하기엔 좀 우리나라에서 좀 죄가 큰 것 같은데
속지주의 발동하면 안 될까? 미국에서 주로 범죄였으니까 우리가 좀 처리하면 안 될까 해서 미국이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콜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저번 주에 판결 나왔어요. 6조 벌금. 아, 벌금이 좀 다르지. 약간 벌금은 아니고 추징금. 네가 사기친 돈 6조는 토해내라라고 이제 나왔어. 다들 그 소리 하더라. 뜯어 보니까 6조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6조 내라고 한 거지. 모르지. 나 모르지. 어쨌든 개념을 알아두세요.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결정된 게 아니라 서로 각 구간에 마찰을 피하기 위해 속지주의 보통 하는데 필요하면 속인주의 협상해서 일리 오라고 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접 봅시다.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자, 3문단이에요. 법의 인적 효력은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냐에 관한 문제로 속인주의와 속주의 중 어떤 원칙을 선택하냐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심지어 달나라에 있더라도 관계없이 국적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 다음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작용한다면 방금처럼 그렇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른 나라 영토 주권을 침범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입장에서 아니 네가 뭔데 우리 경찰이 잡은 이 범죄를 네가 왜 데려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한계는 속지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이 지문은요, 속인주의고 속인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속지주의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 지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완. 까먹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 속인주의 보완하기 위해 속지주의로 처리가 가능하다. 원래는 아닌데 이렇게 하자고, 이 지문에서. 계속 속지주의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외국인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무시하는 개깡패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왜 그래? 자꾸 국가가 아닌 걸 꺼내오지 마. 외교관이요. 외교관은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국제법으로 합의한 거예요. 외교관 하세요. 여러분들, 외교관은 뭐가 무효된다고? 속지주의가 무효된다는 거야. 조심해라. 이건 상관없다. 그래서 외교관은 무조건 어느 나라에 있어. 자기 국적이 나라가 아닌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외교관은 무조건 자기 국적이랑 다른 나라에 있어야 돼. 약간 이 외교관은 서로 나라들끼리 합의를 했을 때 속지주의는 쓰지 않겠다고 면책해주는 면책특권이 있어요. 자, 문제. 외교관은 법을 위반할 수 없다. 맞아, 아니야? 다시, 외교관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을 위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속지주의에 따르면 위법이 아니다.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속지주의에 따라도 위법일 수 있어요. 속지주의의 그 나라의 법으로 너 법을 어겼어, 막 우리나라 법 어겼어, 외교관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대신 뭐가 없는 거야?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효력이 없다고. 위반이에요. 위반입니다. 근데 뭐가 안 돼? 힘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법은 어길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 대사관들은 우리나라 법을 일단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해. 자, 위반했어.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뭐랑 똑같아? 헬멧이랑 똑같아요. 세종시 자전거랑 똑같은 거야. 써야 돼. 안 쓰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거요. 계속 볼까요? 3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3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런데 중간이야. 그런데 주한이 뭐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교 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맞아요. 법을 준수하는 건 맞아. 근데 면책 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디다 체크? 법에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가 핵심이야. 법은 어길 수 있지. 효력이 없을 뿐이지. 됐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 문단은요,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좀만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단. 법의 장소적 효력은, 하나 남았구나. 어씨,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 장소는 별거 아니고요. 보통 국가 단위로 이루어져요. 법은. 근데 꼭 국가 전체가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법의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냐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토, 영해에 다 들어가거든.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특정 지역에만 때릴 수 있는 법이 있대요. 이런 특정 지역은 어딜까? 세종시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바로 도시계획법 특수 예외예요. 맨날 먼저. 그거는 근데 먼저 시행하는 건 그치. 먼저 시행하는 것도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요.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 살 생각이 없는데, 거주할 생각이 없는데, 아파트를 사놓고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이제 들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국에. 그래서 국가가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기 자산,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의 70%는 자기 돈으로 70%는 계산해야 살 수 있게끔 법을 해놨어요. 이건 다른 지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만 적용된 거야. 무슨 말이야? 아파트가 1억이야. 그러면 7천만 원은 무조건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재산에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 통장이든 뭐든. 친구한테도 안 되고 은행한테도 안 돼요. 30%만 빌려서 채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왜? 함부로 이게 영끌해서 막 대출해서 막 아파트 사놓고 그러지 말라고. 아파트값 너무 오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품 좀 빠졌죠, 요즘? 법 바뀌었어요? 50%로 낮춰놨어요. 네 돈 50%로 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엄격하게 시행됐거든, 10년 전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 빌린 것도 안 됐어. 아파트 예를 들어 2억짜리 샀다. 그러면, 이거 1억 4천 님이 계산하셨는데, 이 중에 4천만 이거 계좌이체 들어온 흔적이 있거든요. 이거 누구 계좌예요? 이거 보니까 엄마 계좌예요. 그거 엄마 돈이네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응. 소분해도 어차피 총액이 보이기 때문에 소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디서 뭐가 들어왔는지 딱 거미줄처럼 보여요. 징역법에 따르면, 그게 5천만 원까지. 근데 맞아요. 용돈으로 받은 돈도 안 된다고. 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자산. 그럼 차를 사야지. 이 용돈 주셨는데 뭐 하셨어요 했는데 아파트 샀어요 하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용돈 왜 받으셨어요? 차 사려고요? 그럼 차 사셨나요? 아니면 아파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고. 자기 자산으로 해야 돼요. 네, 자기가 근로소득을 하든 사업소득을 하든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든 이렇게 해서 샀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분이 사시면 되지. 아유, 어서 오십시오 손님 하면서 사면 되지. 우리 아빠가 세무공무원이라서 대충 알아. 예, 그건 괜찮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한다고? 세종시에 2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결혼한 다음에 집값 오르면 팔고서 이혼.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혼하면 둘 중에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번씩 해서. 아파트를 어떻게 받을 쪽이에요? 그럼 사자마자 파는 거네? 아니, 오르고. 그러면 그동안 생활을 하는 거네요? 그럼 그동안 결혼을 못 하네요. 다른 사람이랑. 그 정도 페널티라면 아파트가 꼭 올라야겠네요. 많이 올라야겠네. 그 정도 페널티를 지고 살려면. 자, 오른쪽에 3페이지에 지금 본 지문 내용 다 정리해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쪽에 오시면 1, 2, 3, 4, 5번까지인데요. 자, 4번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요. 3번까지만 푸세요. 3번까지만 푸세요.
아, 4번도 풀 수 있네요. 다시 보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문제 이상 없습니다. 4번도 풀어주세요. 아이, 뭔 그림 그리고 있어. 빨리 지문을 다시 읽던가 해야지. 아니 주한 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내가 몇 번 말하냐. 지켜야 되지만 어긴다고 제한할 효력이 없다고. 지키긴 지켜야지. 뭐에 꽂힌 거야? 얼마 전에 르완다인가 거기 외교관이 이제 람보르기니 끌고 막 속도 위반 계속하고 다니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4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1, 2, 3, 4가 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선지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살짝 바꿔놓은 거야. 보기도 똑같이. 굿. 아니 4번 뭐 보기? 아니요, 풀어야죠. 어. 잠시만요. 어. 오케이, 풀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언제 와? 아, 누구 아니야? 아니 풀고 날 쳐다봐요. 빨리 봐봐. 너는 지금 떠들 때가 아니라 4번을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뭐해? 읽기라도 해. 자,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마무리해서 굿 그거 맞아. 야, 3분 푸셨는데 3분 다 맞았어요. 아, 여기 드디어 한 분 틀리는 분이. 왜요? 이 새끼 잠깐만 1번부터 뭔가 잘못됐는데. 왜요? 야, 타국에 있는 자국민한테 자국법을 적용하는 건 속인주의한 거야, 속지주의한 거야. 인주의. 그렇지. 근데 여기 있잖아.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의 이 불법 증언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네. 이씨. 잘했어. 자, 같이 봅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번이요. 법의 효력은 국가 영역 일부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 세종시에 살면서 이걸 맞다고 하면 안 되죠. 세종시에만 적용되는 법이 가능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적용하는 거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다른 선지 헷갈린 거 뭐 있을까요? 2번.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자, 누구야? 그러면 언제 발동할까? 공포하고 20일 뒤에. 어떻게 발동해? 20일 뒤에 그냥 그냥 그걸 자동이라고 합니다. 자동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또 질문이요. 1번. 자, 문제 2번 봅시다. 기억의 이유. 이게 제일 쉬웠어, 솔직히. 4번 답 괜찮아요? 네, 이거 내가 너무 신경 써서 설명했다. 이전의 사건에다가 새로운 법을 적용해버리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 넘어갈게요. 3번도 두 번째로 쉽다, 솔직히. 2번 괜찮지 않습니까? 예. 질문 있으세요? 2번, 3번은 솔직히 맞춰주자. 솔직히. 자, 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칠판에 안 쓰고요.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단서만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땡땡 기업은요. 봅시다.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 자,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했다가 아니야. 이런 혐의가 있었대요. 그리고 2016년 6월에 조사를 받기 시작.
헷갈리면 연도만 기억하세요. 2010년 가격 범죄 뭔가 한 것 같아. 2016년 조사 6년 뒤 조사했네. 그 다음 갑시다. 1990년 1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은데 일단 무한으로 가는 법이네요.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보세요. 위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자, 문제. 이 1990년에 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저 땡땡 기업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 기업에 없어요. 왜요? 예, 그 위법 행위, 법을 위반한 행위 종료한 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쵸? 2010년 조사해봤자 과징금 부과가 안 되네요. 자, 근데 계속 가볼게요. 근데 이 법이 개정됐어요. 2012년에 2월 2일에 공포된 후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문제. 이 법은 자동으로 시행되었다.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공포는 2월 1일에 했는데 2월 10일 날 시작했다? 이거는 시행 일자를 2월 10일로 따로 써놓은 겁니다. 그쵸? 자동으로 시행했다면 2월 21일 날 시작해야 돼요. 계속 갈게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었대요. 효력을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소급 될 수 있나요? 잘 봐봐. 2016년에 조사했는데 2010년에 잘못했어. 2010년에 담합을 한 거야. 이 땡땡 기업이 2010년에. 근데 법이 2012년에 개정됐어. 그럼 2010년에다가 잘못한 거를 2012년 법을 적용한다면 이거는 소급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소급하면 돼, 안 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봤었죠. 아까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신법 이런 경우에 충분히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소급했다가 아니야. 소급할 수 있다야. 이제 문제 볼게요. 1번. 땡땡 기업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과징금을 매겼대요. 그러면 개정된 법, 즉 신법을 소급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1번 틀렸지. 소급 적용 안 했음. 아니야, 했으니까 과징금 떼는 거지. 안 했으면 아무튼 어쩔 수 없죠 뭐 하고 넘어가야지. 자, 2번.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2010년 6월에 땡땡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없죠. 개정된 법이 아니라 전에 있는 국법을 써야 되니까 5년 지났으니까 과징금 못 때리죠. 답 2번 나왔네요. 자, 3번 어렵지 않나요? 3번들 많이 낚였죠. 보세요. 개정된 법이 공포된 시점. 여러분들 개정된 법은 언제 공포됐죠? 2012년 2월 2일에 공포됐죠. 이때는 국법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국법은 폐지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국법은 옛날 법은 지금 폐지 시기가 없죠. 폐지 시기가 신법에 의해 효력이 없어지려면 언제부터 없어진다고 써 있어요? 본문 빨리 봐요. 아니, 본문을 봐요. 폐지 자, 저기 4쪽에 중간에 알파벳 B 봐요. 알파벳 B. 상충 그 윗줄 보세요. 폐지일이 찾으셨어요? 잘 따라와봐. 알파벳 B 윗줄이야.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자, 국법 그거 경우에는 국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자, 무슨 조건이죠? 신법이 어떻게 했을 때? 시행됐을 때야. 시행됐을 때 효력이 무효돼요. 그렇지. 공포와 시행은 별개잖아. 공포는 알린다. 시행은 효력을 발동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3번이 왜 틀렸는지 다시 보세요. 공포된 시점, 즉 2월 1일은 국법의 효력이 있어, 없어? 자꾸 왜 없어가 들려? 당연히 아직 남아있지. 이해됐어요? 들리나? 오케이, 됐지? 자, 이해 안 돼서 빨리 자수해. 그래서 3번은 역시 틀린 말입니다. 효력 있습니다. 자, 다른 선지 헷갈린 거 있었나요? 5번 문제 1번 아니야, 다? 5번의 답 2번이구나. 4번, 선지 4번 볼까요? 자, 4번 문제 선지 4번. 개정된 법에 따라요. 땡땡 기업은 과징금은 2021년 7월에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이거 되게 치사하다. 봐봐. 개정된 법은 진짜 너무하다 이 자식들이 이게 변형을 일단 시고. 개정된 법은
5년 뒤에 조사한 날부터 조사 시작한 날부터 5년 안에 과징금 매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조사 시작 언제 했어요? 2016년 6월에 했죠. 근데 지금 선지 4번 2011년 7월 아이씨 한 달 지났어. 5년 1개월째야. 그러면 과징금 부과가 안 돼요. 치사하다. 됐을까요? 선지 5번도 볼까요? 국법의 효력은 개정된 법의 시행일로부터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지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지문 갈게요. 페이지 13쪽입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 발전 동향. 그럼 풀다가 아니라 찍었다가 하는 거지. 약간 찍었다, 두 개 맞춰 찍었다라는 뜻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이런 의미 없는 시험에 운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그러면 푼 거지. 왜 그래? 그럼 푼 거네. 읽고 풀었으면 푼 거지 이 사람아. 왜 안 풀려? 왜 안 읽고 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찍은 거죠. 네. 왜 거기다가 찍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문제를 틀리고 지문을 읽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이런 얘기구나. 문제 답은 못 고르는데요? 상관없어요. 네가 찍은 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이 지문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 게 도움이 되겠어. 그쵸? 바로 할까요, 이거? 쉬? 야, 니네 늦게 와서 늦게 시작했어. 그치. 그럼 할 말이 없지.